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구의원 파티룸. 현직 구의원이 파티룸에 갔다가 걸린 그 사건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직 구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파티룸에 갔다가 적발이 돼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 마포구 의회 소속인 최우진 의원인데요. 지난달 28일에 서울 홍대 인근 건물에서 밤 늦게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었죠. 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니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5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그중 1명이 최 의원이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아니 한밤중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신고까지 들어갔을까요? 최 의원 거기에 왜 갔다고 합니까? 일단 파티룸은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술집인지 아니면 식당인지 일반 사무실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은 거기가 파티룸인 줄 모르고 갔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면서 주민에게 인사하러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의원인데 설마 5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직접 물어보지를 못해서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지점 때문에 비판을 아주 세게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의원이 심야 파티룸 술 파티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면서 즉시 사퇴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변명이 더 구차하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지역 위원장은 나이가 젊은 최 의원이 파티룸이 뭔지 모를 리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33살이죠. 그렇습니다. 최 의원은 서울 마포구 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5급 비서관 출신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파라치,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코파라치는 코로나와 파파라치의 합성어인데요. 방역 지침을 어기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6명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이런 걸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는 거죠. 최근 이런 코파라치는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코로나 위반 신고는 지난달에 비해서 2배가 넘는 2만 5천 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보하면 뭐 보상이 주어지나 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코파라치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우수 신고자 100명을 뽑아서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포상을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버스 정거장에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서 줄을 선 장면을 목격을 하고 신고한 경우도 포상을 받았고 네. 여러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이는 모습을 신고한 경우도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위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직접 들은 내용인데요. 최근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 많지 않습니까? 그 라이더들이 고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네. 많다고 합니다. 이 음식을 배달할 때 집이나 사무실 안에 5명 이상 모여 있는 게 보이면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당분간은 벽에도 눈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더들은 그 전화번호도 알고 또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신고하기도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5호 담당제도 아니고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인 가족이거든요. 예. 집안에서 음식 배달시켜 먹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꼭 5인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뭐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가 같은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몇 명이든 함께 집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라면요. 5인 이상 모임이 안 되는 게 현재의 방역 수칙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직계가족, 그러니까 조부모나 손자, 손녀 등과 만나는 건 예외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한 집에 5명이 넘게 모였다. 이런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카투사 백신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카투사 소속 한국 군인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주한미군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한국군은 제외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오늘 국방부가 이 입장을 바꿔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내 한국인 접종에 대해서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만 해도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국방부가 어제는 백신의 안전성 등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접종을 보류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자 바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의료진 접종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안 한 것인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자신을 카투사 복무 중이라고 밝힌 한 군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투사도 백신을 맞게 해달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인지 정부의 카투사 백신 접종 허가 방침이 나왔고 아마도 카투사 접종은 이르면 다음 달 4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한미군은 접종을 받는데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카투사 국민들은 우리 정부 승인이 안 나서 못 맞는다니까 정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맞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